음, 이웃의 조건 없는 학교론 34번은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유토론. 이, 지금까지는 쭉 일방적으로 내가 이 이론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특히 이온 매거진에 나온 그 논문들을 읽으면서, 그걸 갖다 분석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읽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논문의 주제에 맞는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니까 총체적인 어떤 관점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그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문 학교에 두 분이 더 계신데, 편집자로.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인데, 의견을 말을 못하고 주로 나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같이 얘기 토론을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자유 토론의 한 이젠플 전범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사례입니다. 무슨 연습 게임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우선 내가 먼저 서두 발언을 하자면, 이 정동이라는 것에 관해서 관한 시리즈로 지금 33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정동이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감정과 정서, 그러니까 근대적인 느낌의 체계죠. 느낌의 체계가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의 전환의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시대, 탈근대 시대의 느낌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 정동 이론도 원래 있긴 하지만, 정동 이론도 90년대부터 활동하지만, 그것과는 구별되게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 정동에 관한 틀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검토, 기본 연구의 과정을 의로의 일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혼란이라는 단어를 했는데, 혼란이라는 느낌의 정동을 검토하였는데, 그러니까 혼란은 보통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의 세계에서는 어, 쓰레기 같은 어, 불필요한 감정으로 여겨졌지만, 이 탈근대로의 시대 전환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동의 한 요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나는 그 입문을 하고, 그 다음에 임정식 편집자께서 이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유튜브 편집자를 하고 있는 임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저의 공부의 방향이 이제 원래 탈근대적 정동으로서의 혼란을 공부하는 방향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 이전의 시대의 감각들이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의 감정과 정서의 체계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의 감정과 정서의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현재에 이르러서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의 감정과 정서의 체계들도 위와 같은 시대 전환적인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공부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부의 방향에 변화가 있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생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 이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현재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느끼는 감정들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들은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오면서 그 시대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가다듬어진 감정들입니다.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 이전의 시대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감정들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왔는지에 대한 계보학을 쓰는 것이 이 글의 목표가 아닙니다.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현재에 와서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의 감정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그 변화라는 것이 어떤 변화이고 어느 정도의 변화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열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에서 어쩌면 우리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할 만한 감정들은 근대라고 부르는 이전의 시대에 있던 느낌들을 감정과 정서의 체계로 이성의 힘 아래서 제도화한 느낌들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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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라는 5가지 감정들이 인간의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감정들이라고 주장한 폴 에크만. 의 보편성 태제는 카를로스 크리벨리의 실험과 발견에 의해 반박되었고, 현재 러셀의 심리적 구성주의 그리고 다양성 태제 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다양성 태제의 연구자들은 감정들을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Emotions are not hardwired responses that lurk in our brains or guts, for that matter, waiting to be switched on by threats or opportunities. Emotions as emergent, highly situated ways of organizing experience, exquisite acts of meaning-making, shaped by the complex interplay of nature and nurture. 감정들은 우리 혹은 내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서 장복하고 있다가 위협들이나 이제 기회들에 의해 나오기를 기다리는 생리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감정들은 자연과 양육의 그러니까 본능과 육성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의해 형성된 의미 형성의 정교한 행동들과 같은 새롭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경험의 방법들이다. 필링 인 시츄라는 이온에서 가져온 엘리스타 델만시스가 굉장히 발음하기가 힘들지만 이분이 사이언스 라이터인데 이분의 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분이 아마 다양성 이론을 태제를 지지하는 분인데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diversity thesis, this is where language and culture come in. They provide the particulars and furnish the definitions used to parse affect into emotion. We categorize our sensations to make them intelligible, and this act of comforting meaning to the lawless images our bodies churn out turns them into the bleeding, throbbing, technicolor experience we recognize as our emotions. 다양성 이론에 따르면 이것이 언어와 문화가 개입하는 곳입니다. 언어와 문화는 감각들을 감정으로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세부적인 사항들과 정의들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각들을 이해하기 쉽게 분류하고 몸이 만들어내는 저해상도 이미지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 행동은 그 감각들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인식하는 피가 나고 두근거리는 테크니컬러의 경험으로 바꿉니다. 다양성 태제에 따르면 감정들이 보편적이거나 본능적이라기보다는 언어와 문화에 의해 양육되고 교육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들은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 이전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감정들이고,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들이 새롭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교육되고 양육되어진다고 네,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예를 들면 좋다, 싫다, 뭐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감정이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왜 내가 왜 나를 싫어해? 나 그냥 내 마음에 그렇게 타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런 상식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즉, 이러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고백이, 음, 라는 고백이 이 100%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황. 그러니까 믿고 싶긴 하지만, 그러니까 믿고 싶기는 하지만 그 고백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생을 전체를 말하면 투기할 그런 정도의 믿음이 생기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불안하지 않은 불안하게가 그리 많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거죠. 감정이 당연한 감정 그런 것이 아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대 시대의 이성적인 판단을 100%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세상이 바탕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조금 전에 임종식 씨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 상황에서 인류가 겪은 바 있어요. 이런 기억 때문에 이번의 상황도, 이러한 불안한 상황도 불안한 상황이 아마도 근대에서 팔근대로의 시대 전환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위에서 인용한 뇌가 생각한다 플러스 대장이 그렇지 생각한다 는 이론이 등장한 근거일지도 몰라요. 뇌라는 게 이성이죠, 이성.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이건 뭐야? 육체적 판단이죠, 몸이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몸의 판단이죠. 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가 벌어졌다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의심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뭐 내가 느끼는 감각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럼 참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임종식 씨가 얘기를 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적극 동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음, 이은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음, 유튜브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또 다른 편집자 이은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쓰는 게 불편하시면 화면을 돌려서 쓰셔도 돼요. 네. 저는 일단 임정식 씨라고 해야 되나? 네. 동료 당연히 제가 인정씨라고 해요. 그쵸. 어, 잠깐 동료애를 입장으로 헷갈렸는데 이젠 토론이니까. 그럼요. 네. 임정식 씨가 말했던 그 내용 중에 이제 음, 그 감정들이 자연과 양육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의미 형성이다. 그 음, 인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음, 어, 그,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음,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근대 사회에서 탈근대 사회로 시대적 전환을 일어나고 있는 음, 지금 사회를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정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음, 이게 그 입장에 동의를 하고 듣고 있다 보니 이 음, 감정이라는 게 원래 저 먼 고대 시대부터 사람은 항상 감정은 항상 갖고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게 단지 이 근대적인 인식 체계에서 가르쳐 온 그런 언어와 문화를 통해 가르쳐 온 그래서 양육된 부분이 이제 시대가 전환이 되면서 탈근대 시대의 인식 체계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 배워야 하는 그런 언어와 문화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그걸 듣다 보니 이제 저는 이제 근대적인 감정에서는 이제 그동안 저희가 배워왔던 그런 감정과 정서가 이제 정동으로 우리가 이제 깊이 있는 생각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지면서 드는 이제 같이 드는 그런 몸의 느낌이 같이 드는 그런 복잡한 정서와 생각이 이제 정동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읽은 게 혼란에 대한 글이었잖아요. 근데 이 혼란이라는 게 정동의 체계를 아직 정확히 이렇다고 막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번에 읽으면서 확인한 게 이제 인식 체계가 근대 사회 근대적인 인식 체계 나라는 자아가 있고 그리고 독립주체적인 자아를 가진 근대적인 인식 체계에서의 그런 혼란이 이제 탈근대적인 인식 체계로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동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든 생각이, 이제 여기서 좀 이 혼란 외에도 그러면 내가 인식체계가 바뀌어가면서 드는 또 다른 그런 정동의 어떤 내 몸과 마음이 다 이제 그러니까 몸의 느낌과 이 마음의 생각이 깊이 있는 그 생각이 같이 작용하면서 드는 그런 또 다른 정동의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저는 이제 이게 예전에 교수님의 그 수업 들으면서 그 이제 제가 과제로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그때도 그 수업 들으면서 그 아이디어 주신 것에서 제가 좀 정리해갖고 과제를 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알프레드 테니슨 시인의 그 Tears I Did Tears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냈던 아이디어가 두 가지의 눈물이 있다. 이 시에서도 이 시에서 나오는 tears의 눈물에는 이제 지금 이제 그 혼란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파악한 이제 탈근대적인 인식 구조에 따르면 이제 눈물도
근대적인 인식 체계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 눈물은 이제 부정적이고 이제 없애야 되는 눈물이라면, 이제 탈근대적인 인식 체계에서 이 눈물은 이제 내가 그 인식 체계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눈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의 시나 소설, 문학 작품들이 이 알프레드 테니슨 시인의 시 말고도 또 뭐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거기서 하나 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 이거는 좀 더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보고 싶은 내용인데, 이제 그 알프레드 테니슨 시인은 이제 영국의 국민 시인이었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다 알 정도로 거의 찬양을 받았던 그런 시인인데, 이제 그것과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저는 이제 윤동주 시인이 우리 한국인의 이제 근대 사회화 되면서 한국인의 그런 정체성을 한국인의 마음에 심어준 그런 국민 시인이 또 김소월과 동급의 그런 윤동주 시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분의 시에서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에서도 제가 그 눈물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파트가 있어서 이제 그걸 힌트로 좀 두 개 관련된 그런 정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그 구절이 한 3면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이런 사면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 눈물의 정동도 저는 이 혼란의 글에서 컨퓨전 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인식 체계가 바뀌면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리고 그런 눈물을 이제 이 눈물을 또 분석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특히 우울과 불안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눈물의 정동이, 그러니까 우울과 불안의 시대라고 하면 항상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막 자살을 떠올린다든지, 뭐 약물을 투여받아서 좀 안 좋은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였는데, 근데 이 우울과 불안이 좀 눈물의 정동이라는 의미로 이게 다른 인식 체계에서, 탈근대적인 인식 체계에서 인식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우울과 불안에 좀 시달리면서 약물을 항상 처방받아야 했던 사람들이 긍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막 앞으로 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I'm at a loss 같은 그런 이제 유사 탈근대 같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근대적인 감정 체계로서는 해소할 수 없는 그런 혼란과 그런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데, 그거를 그때 유사 탈근대에서는 이제 아직 근대적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그 인식 체계 안에서는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과 불안이 완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대적 인식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길을 이 분석을 통해서 좀 알릴 수 있다면 이게 의미가 있는 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논문 주제로서 하나를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 굉장히, 바쁘게 적고 제가 적을 거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눈물의 멋있는 것 같아요. 정동이라는 말이. 음, 네. 이제 우울과 불안이
근대 세계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뭔가, 음, 이게 하나의 질병이라고 봄으로써, 어, 그런 인식이 나오게 된 것 맞아. 같은데, 질병 같지. 네, 질병으로 음, 봄으로써 이거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고, 어떤 감기 같은 병에 걸린 것이고, 거기에 음, 대해서 약을 처방받아야 된다. 음, 어, 라는, 음. 근데 이제, 사실상 그, 우리가 읽었던 그 에세이 중에 두 번째인가 이제 세 번째, most anguish, 어, isn't an illness, but an evolved response is to the adversity라는 그런 에세이가 있었는데, 음, 음, 대부분의 고뇌는 이제 질병이 아니라, 어, 어, 어떤 역경에 대한 진화된 반응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음, 음, 그 내용에서는 이제 진화론적으로, 어, 우울이나 불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에 대해서, 어, 이제, 연결해서 진화론으로 보려고 하는, 어,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데, 음, 음, 거기서 이제 인간이 어떤 생물의 어떤 종이 음, 고통을나 이제 고뇌를 겪게 되는 이유는 그리고 고통이나 고뇌를 겪게 되면은 이제 다른 종들보다 굉장히 생존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음, 왜냐하면 이제 어, 행복하고 이제 뭐 굉장히 즐거운 감정만 들면은 사실 역경에 다가왔을 때 그냥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준비도 못하고. 근데 음, 이제 고통이나 불안에 대해서 익숙한 종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게 진화론의 어떤 관점이었고, 어, 뭔가 음, 그 음, 어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우울과 불안이라는 어떤 이런 고뇌도 음, 다 어떻게 보면 질환론적인 관점에서는 또 다른 이제 미래로 음, 어, 나아가기 위한 어떻게 생존하기 위한 우리만의 어떤 진화된 반응 체계일 것이다. 음, 그리고 근대에서는 행복이 당연한 거라고 그것을 정치해야 된다고 성취해야 된다고 음, 어, 근대에서는 그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여기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 우울이 아니면 고통이 어, 인생은 고통이다 한마디로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어, 애초에 고통인데 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 음, 음, 이게 일리스는 절대 안 이제 되면은 그냥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걸로 끝나는데 어, 이렇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뭔가 앞으로의 생존을 위한 어떤 투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종의 투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관점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음, 눈물의 정동, 뭔가 고통에 대해서 어떤 혼란에 대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뭔가 이것이 근대적인 의미도 아니기 때문에 waste of time처럼 취급되지만 뭔가 음, 그래서 덧없는 눈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 어떻게 보면 윤동주가 그 백골에 대해서 백골이 눈물 짓는 것이냐 내가 눈물 짓는 것이냐 할 때 백골에 대한 어떤 공감의
어떤 힘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런 뭔가 시인의 어떤 상상력의 힘, 그런 공감의 힘이 음. 굉장히 좋은 주제로 이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아주, 이게 지금 첫 번째 토론인데, 네, 특히 임정식 씨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걱정하고 아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놀라울 정도의 수준의 발언을 듣고 음.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이, 조금 전에 한 조금 전에 한 얘기 중에서 병에 관한 얘기는 질병에 관한 논리 담론은 수잔 손탁이라고 네. 미국의 저명한 평론가, 유명한 저서의 핵심 주장인데 아직도 뛰어난 해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인데 사람이 많은데 아마 손탁을 모르면서도 그런 담론에 서로 동의하는 것을 보면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랑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음. 이 프로그램을 이 정도에 관한 이 교수의 본업론학교 시리즈를 시작하고 앞으로 여러 번 계속 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최소한 공동의 시스템의 얼개를 구축할 수 있다면 첫째로 영화, 시, 소설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는데 어, 패번대적 동동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작품들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으로 곧 이 교수의 영화 읽기에 등록하게 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일 경우에도 공동을 제대로 파악하여 대연한 사람의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벌려면 공동을 이해해야
이는 상업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는 어, 어, 영업, 사업, 광고 중에서도 똑같이 필요한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공동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개인적인 어, 평화,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느끼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어? 상대방의 느끼는 바를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관계, 어, 오락,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인간관계를 그것이 가족 간이라도 어,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계에서조차도 어,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로움이 연쁜 문제가 되는 세상에서 불안과 우울이 당연한 그냥 의미 있고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대적인 인정과 정서의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짧은 데서 운동은 되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정동을 정동의 시스템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말하자면 정동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 개를 들 수 있지만 하나만 더 들자면 의미 있는 삶을 할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합니다만 의미 있게 의미 있게 특별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수, 수 있게 되면서 또 어, 어, 우리의 위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정동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조사하는 거죠. 자본이 되었던 BTS가 되었던 정동원 시스템을 축하려 노력하는 과정은 인류의 미래를 지적하는 일이 될 것이기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시기. 여기까지 우선 얘기를 하고 네. 다시 정식군한테 넘길게요. 네.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의 시간을 이용하여 전에 보내드렸던 정리의 분량을 더해 보았습니다.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의 감정의 체계가 감정과 정서로 이루어지다 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내용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런 주제를 정리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는 다 읽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근데 저는 이제 좀 핵심적인 질문으로 요약을 하자면 느낌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네, 왜 느낌이어야 하는지 뭔가 왜 이런 뭔가 느낌에 대해서 왜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위에서 다룬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이제 현재에 와서 심리학, 정치학, 뇌과학, 경제학 등에서 감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감정과 정서 그리고 정동이라는 용어들의 의미들이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개념들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에 의미에 있어서 정확한 구분이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심리학의 내부에서도 감정과 정서 그리고 정동이라는 세 용어들이 서로 다른 의미들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의 태제에 따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체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글에서는 감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느 글에서는 정서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어느 글에서는 정동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가운데 어떤 단어가 이제 감정이라는 단어가 정동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가운데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정의의 행위가 무의미해 보입니다. 음. 학문의 연구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은 감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쩌면 학자에게 좌절감을 주고 연구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정에 대한 학문이 그만큼 여러 전공에 걸쳐 있는 방대한 학문이라는 그래서 여러 단어가 있는 거고 반증이기도 하고 현재에 와서 그 학문이 용어의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떤 혼란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음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자가 위에서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에 감정의 정서의 체계가 제도화되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현재의 상황에서 감정과 정서 그리고 정동의 의미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몰라도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에서는 이 매튜 래드클리프가 말하는 것처럼 감정의 경험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범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두 가지는 있는 거예요. Two main categories that you are used for thinking about emotional experience, episodic emotions and moods. There is a tendency in the philosophical literature on emotion to focus on brief emotional episodes, such as John is afraid of the dog, Jane is happy. Episodic emotions tend to be distinguished from moods
with last longer and are also less specifically focused. While we might be momentarily angry about something in particular, a lingering bad mood envelops a wider situation. 감정적 경험에 대해 생각하는 데에는 사용되는 두 가지 주요 범주가 있는데, 즉 에피소드적 감정, 무드 두 가지가 있다. 감정에 대한 철학적 문화에는 존은 개를 무서워한다. 제이는 행복하다. 와 같은 짧은 감정적 에피소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식 감정은 이제 더 오래 지속되고 덜 구체적으로 집중되는 무드와 구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것에 대해 순간적으로 화날 수 있는 반면 지속되는 나쁜 감정은 더 넓은 사랑을 포괄합니다.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의 감정들의 체계에 대해서 두 가지 주요 범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매튜 래드클리프에 의하면 짧은 감정적 에피소드에 집중하는 감정이 있고, 더 오래 지속되고 덜 집중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요 감정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감정들이 보여주는 차이는 영어에서 weather와 라는 단어랑 climate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의미와 차이가 비슷합니다. 날씨와 기후. 두 단어 모두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weather는 짧은 기간의 날씨를 의미하고, weathercast 할 때, 날씨 일기예보할 때,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보여주듯이, climate은 긴 기간의 날씨를 의미하는 것처럼, 기후, 날씨의 두 가지 주요 범주가 날씨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분류가 됩니다. 구분됩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드는 서정 담시집 리리컬 발라드 서문에서 시의 창작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I have said that poetry is a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 It takes its origin from emotion recollected in tranquility. The emotion is contemplated till by a species of reaction. The tranquility gradually disappears, and an emotion kindred to that which was before the subject of contemplation is gradually produced, and thus itself actually exists in the mind. 시는 강력한 감정들의 자연스러운 흘러넘침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시는 평온 속에서 정제된 정서로부터 그 기원을 취합니다. 그 정서는 어떠한 반응의 유형들에 의해 그 평온이 점점 사라질 때까지 숙고되고, 숙고의 주체였던 것에 이전에 있었던 것과 유사한 어떤 한 정서가 점진적으로 생산됩니다. 그 정서 자체는 정말로 마음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영국 낭만주의 1세대 시인, 물론 이전에 윌리엄 블레이크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 그 시인이 시 창작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feeling, 감정과 emotion, 정서의 구분이 가능한 형태로 감정과 정서를 새롭게 정의하였고, 그 새로운 정의는 매튜 래드클리프가 앞에서 감정을 두 가지 주요 범주로 구분하여 정의를 내린 것과 비슷하게도 감정이 지속되는 기간의 차이에 의해 구분이 가능합니다. overflow of feelings는 이제 감정의 흘러넘침은 짧은 기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해당하는 거겠고, emotion은 recollected in tranquility니까 평온 속에서 이제 다시 정제되는 거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기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워즈워드의 그 옛날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인들이 상상력에 단어의 의미의 정초의 힘이 충분히 있다고 믿기에 필자는 본글 안에서의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워즈워드의 감정과 정서의 의미의 정의와 매튜 래드클리프가 내린 두 가지 감정의 정의의 의미와 연결하여
둘을 연결하여 새로운 사전적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매튜 래드클리프가 말한 감정의 두 주요 범주 중 하나인 짧은 감정적 에피소드에 집중하는 감정을 워즈워스의 서문에서는 정의하는 그 감정, feeling라는 용어로, 근데 또 더 오래되고 오래 지속되고 덜 집중되는 감정을 워즈워스가 정의하는 정서라는 용어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본글의 주제로 들어와서 필자는 앞에서 감정과 관련된 학문이 현재에 와서 용어의 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정도였던 혼란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어떤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매튜 래드클리프가 앞에서 썼던 그 인용문도 이 똑같은 이론의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What it means for something to sink in emotionally 라는 글에서 가져왔는데, 매튜 래드클리프는 영국의 요크 대학의 철학과 교수예요. 네, 이 사람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 The common theme is that in the wake of significant change, we need to catch up with an altered reality. This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captured by appealing to, however, many emotions or moods, or by identifying a singular emotional quality common to all sinking in experiences. 그중 공통된 주제라 함은 중대한 변화의 일깨움 안에서 우리가 변화한 현실을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감정이나 기분에 호소하거나 모든 침잠하는 경험의 공통적인 단일한 감정적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포착될 수 있는 유형의 것이 아닙니다. 이은지 네. 먼저 말씀하시죠. 이은지 씨. 저는, 제가 먼저 할까요? 하나 일단 네. 생각하고 있던 거는 이 네. 정식 씨가 보내준 이 정리된 글을 보고서 이제 마지막에 What it means for something to sink in emotionally라는 글에서 인용했던 글에서 이제 The common theme is that in the wake of significant change라고 하면서 we need to catch up with an altered reality 이렇게 하는 문장이 첫 문장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현실의 변화를 significant change라고 하면 이제 이게 막 수치적으로 눈에 띌 정도로 이게 이제 더 이상 눈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확연히 눈에 띄는 변화이기 때문에 쓰는 단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그 인용문에 이제 공감을 하고 거기에 그런 측면, 그런 입장에서 공감하는 입장에서 이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저희가 컨퓨전 이번 조건 없는 학교를 33번에서 읽었을 때도 그 변화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변화의 수준이 이게 어떤 정도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레벨이 달라지고 차원이 다를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던 짓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rethink some of our daily practices 해야 되는 상황이다.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정식 씨가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그때 그게 어떻게 그런 근대적 감정과 정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탈근대 시대로 변화하는 인식 체계가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 정동의 느낌과 생각을 그거를 이 변화가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만들어야겠어요. 그런 체계를, 감정 체계를, 정동 체계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 연구의 노력, 그런 관심이 읽히는 그런 발론 의제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감정과 정서, 이거는, 이런 느낌의 이 언어는 근대 서구에는, 인에게는, 뭐라 그럴까, 불편한, 것이었어요. 어따고 보여져요. 특히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수학의 바탕을 둔 근대 과학에서 감정과 정서는 무조건 배제해야 할 경험의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성중심주의, 데카르트부터 시작된 근대 이데올로기에서 그 이성중심주의의 사고 체계에서 감정과 정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억압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정서를 다루는 문학, 예술 등이 여가 생활에 어, 남는 돈을 쓰는 투입하는 중심이 되는 어, 현대국가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경제활동의 주변부, 주변부에 머물러야만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그래서 감정과 정서가 일관한 정의가 빈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정식 씨가 잘 정리한 것처럼 날씨와 기후 등을 가르는 지속성, 시간의 지속성 차원에서 쉽게 감정과 단기간, 정서, 장기간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학자들의 글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문법조차 공감 동의 되고 합의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 과학이 그 힘을 거의 상실해버린 현재 양자 물리학
의 경우, 물질의 핵심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는 것을 진리를 확인시켜 주었고, 만약 물질이 아니라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면 1 플러스 1은 2. 라는 대소하게 기반을 두는 기계 문명, 근대 과학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일자로 보는, 그러니까 주체적인 나라는 정체성을 가진 일자로 보는 네, 또 이 우리가 기반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음, 인문학자라서 인문학의 측면에서 훌륭하지만 사실은 뉴턴 물리학이 양자 물리학에 의해 포괄되고 생물학의 입자에 기반을 둔 생물학이 그 삼용력이 중심을 맡고 있으면 경쟁은 뭐냐니까 삼용론, 인류 발전의 원리라고 다윈도 그렇게 말했다고 확인되는 상황인 것처럼 과학계 내부에서 입자에 기반을 둔 근대 수학도, 어? 근대 생물학도, 확률과 파동의 기계관계가 자원 우주, 현실 앞에서 그 위력을 상징해 버린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반성을 하기도 전에 과학계가 이미 시대적 전환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는 챗GPT입니다. 그리고 실험 과학을 끝까지 옹호해 오던 네, 질문을 하지 말고 그냥 대단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소통을 후배들에게 소통을 치던 과학계가 이제
왜, 왜, 수명하자, 그냥, 동안, 결과, 또, 내는, 챗GPT, 앞에서, 이렇게, 붙여보시, 왜를 물어버리면, 협상사람에게, 문제는, 네, 조금 더 나와서, 낭만주의 시적 상상력을 잠깐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낙정지 시적 상상력이라는 말은, 이, 대형 제국을, 이, 이념적 기반이 되만큼, 영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들 만큼, 지금까지 큰 힘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상력, 이미지네이션, 환상, 팬시와 구별되는 낭만적 비평 이론입니다. 현실, 적용, 실현 가능한 음, 상상력과 대비되게 비현실적인 환상을 전개하는 인정입니다만, 최근에 패션과 광고 등에서 쉽게 만날 수 있듯이 현상이 여기를 복원하고 이제 환상과 환각, 일루션 구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상력의 혼란 속에서 그 상상력이 다시 누구들과 있습니다. 과학과 그동안 지혜왔던 그런 세계관 그 중심에 하는 그런 중심을 그리는 게 이러한 기존의 당뇨적인 언어 능력을 굉장히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힘을 훈련해야 하는데 출발점으로 정보의 비슷해 굉장히 여겨서 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